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주차 등기법, 공시법 중에 저는 어려운 거 먼저 하잖아요. 등기법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좀 더 시험에 좀 근접한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 요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12월 초에 이제 기본서와 함께 정식으로 진도 나갈 때 그때 조금 편해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내용을 할 거니까 만약에 듣고 너무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이게 편하게 좀 넘어가시기를. 지금 단계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하고 좀 친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요즘에 밴드에 우리 해커스 학생들 엄청 들어오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 드디어 오늘 아침서부터 밴드에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실 걸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 정도씩만 하시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밴드 꼭 가입해 주시고 해커스 인강 이렇게 써주시면은 해커스 강남 해커스 종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가입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냥 네 이러면 가입 안 돼요. 그래서 꼭 가입하시고요. 조만간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는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등기의 효력.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했는데요. 1주차에 공부한 거를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저께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할아버지, 손자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시키기 싫다. 그러면 지금 의사표시 하시죠? 나는 아들 말고 손자한테 지금 주고 싶어. 그럼 손자는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게요. 라고 하면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계약이 됩니다. 자, 공짜로 주는 계약은 증여계약이고 이 증여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그래야 할아버지의 토지 소유권이 손자에게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등기 절차가 마쳐지고 그 접수한 날짜 있어서요. 자, 그 접수한 때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효력. 자, 무슨 효력이요? 등기 효력. 자, 무슨 효력이에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할아버지 손자 간의 증여계약. 자, 계약을 4글자로 하면 법률행위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하고 나면 바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등기 절차를 지난주에 간단하게 암기를 한번 해봤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등기가 맞춰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효력이 권리변동. 자, 이때 권리는 물권을 얘기합니다. 물권변동. 자,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 자, 요 프린트를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는데, 자, 프린트. 혹이 없으시면 그냥 화면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암기장 해가지고 이제 별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요. 화면에 제가 이렇게 빈칸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빈칸은 보면서 뭐 들어가지 하고 연습해보고 또 거의 들어간 답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교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될 것들을 계속 외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공시법 암기장, 열공시 암기장을 만들 거니까 그거 계속 외워나가도록. 그러니까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외우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만 제가 구멍을 딱딱딱 뚫어놨습니다. 자, 요 프린트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출력 안 하시면 그냥 요즘은 태블릿 PC로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좀 생각하시고 조만간 교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네, 종국 등기 효력. 이게 권리 변동. 자, 이때 권리는 물권을 저하고 얘기합니다. 채권 얘기했었어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나와요. 채권 중에 임차권, 환매권만 특별히 등기가 되어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대항력.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권을 등기하는 거예요. 물권. 그래서 물권을 등기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자,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맞춰진 경우.
맞춰졌다면 예, 접수한 때. 자, 또는 저장된 때. 자,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서부터 손자거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거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대항력. 이거는 주로 임차권. 그다음에 환매권. 자, 이런 채권들. 자, 채권들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까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가볍게 지난주 복습한 거고요. 자, 오늘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면 등기가 2개 있으면 누가 먼저니? 라고 확인하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순서. 자, 순서에 대한 얘기를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먼저 등기부에 올라온 애가 세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쉬워 보여도 이 등기가 먼저야? 이 등기가 먼저야? 이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원칙을 등기부에 써놓은 거죠. 등기법에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을 해석하는 거를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앞에 보시면 얘들은 이제 방금 그 교재 그대로고요. 자, 권리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순서 보이시죠? 자, 이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구의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순위번호. 자, 다른 구의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래서 같은 구를 동구라고 하고 순위번호가 있죠? 동순. 자, 다른 구를 별구라고 얘기했어요. 별접. 별구는 접수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동순별접 이렇게 암기를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갓순다접 이렇게도 합니다. 갓순다접.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을구를 지금 예로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냥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졸고 있으면 안 돼. 벌써 시작부터. 예.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을구에 기재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외 권리 중에 자, 제가 전세권과 저당권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세권, 저당권 대충 아실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생소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전세권은 말 그대로 전세 내서 전세금 주고 전세 내서 들어가서 빌려 쓰는 거. 세입자가 한목에 돈 주고, 그죠? 전세금 뭐 2억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주고 2년만 삽시다. 근데 등기 해놓고 전세 살래.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전세권자가 누구하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요. 자, 우리 해커스에 우리 전세권자로 이제 기분 나쁘실 텐데 이상권 선생님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권 선생님이 자, 전세금을 주고 건물 전부를 다 빌린 상태. 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게 자, 3월 4일 날 설정 계약을 하고 나서 3월 5일 날 등기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날 이 접수된 날짜서부터 이분은 전세권자로서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물건을 빌리는 권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이 변동된 거죠. 그래서 물건 변동 효력은 접수한테 발생한다. 방금 얘기한 거 물건 변동. 예. 자, 그런데 또 물건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담보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돈을 꿔준 은행이 지금 이종호라는 자, 이종호 새로 우리 해커스에 같이 들어오신 분이죠. 자, 부동산 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저당권자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종호라는 선생님이 돈을 꿔준 거야. 자, 누구한테? 임규현이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꿔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채무자가 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은 2순위잖아요. 2순위를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면서 자, 그 절차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2순위보다 후순위들을 전부 다 소멸시키면서 자,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치는 거죠. 자, 경매를 보내면 이 2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이후에 순위가 더 낮은 권리들은 다 말소당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아무리 돈 못 받았다고 경매로 이 부동산을 팔아도 선순위 전세권은 끝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세권자 이상권은 뭐 후순위 저당권이야?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2번 저당권이 들어올 때는 요거는 내가 지는구나. 내가 2번이구나. 여기 전세는 1번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이종호 저당권자는 그 생각을 하고 들어왔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2번 저당권 을구에 있는 거죠. 1번 전세권 을구에 있는 거죠. 자, 둘 다 을구야. 자, 을구면 같은 구. 자, 같은 구는 무슨 번호를 비교해라? 순위 번호를 비교해라. 이걸 가지고 순서를 본다라는 거죠.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심각해. 자, 싹 바꿔볼게요. 바꿔볼게. 샥 바꿔볼게. 자, 바꿔서 보세요. 자, 2번이 전세권이고 1번이 저당권이야.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1번 저당권이 돈을 못 받았다고 법원의 경매로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때는 2번 전세권자는 후순위가 되잖아요. 순위 번호가 느리니까. 요걸로 순위 판단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는 말소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구, 을구에 있는 두 개의 권리를 비교할 때는 순위 번호를 가지고 순서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만 더. 자, 그러면 방금 제 우리 프린트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같은 구. 자, 둘 다 을구였죠. 같은 구의 한 등기는 자,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위 번호. 그죠?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쉬워. 들을 때는 쉬운데 빵꾸가 딱 나 있으면 아까 뭐 그거 있었는데 이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려면 전형적인 딱 정해진 법률 용어를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객관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요. 같은 거 체크. 순위 번호인데 이렇게 찾아내야 돼. 여기다가 다른 번호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위 번호인데 여기다가 접수 번호, 또 표시 번호, 뭐 등록 번호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순위 번호.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다른 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른 구. 자, 다른 구는 일단 접수 번호 이렇게 됩니다. 접수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돼요. 자,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따라서 그 순서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되게 쉬운 거지만 여기 빈칸 요거 채우는 거를 거꾸로 써놓으면요 시험 지문 읽을 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거 바꿀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지문을 읽으면 금방 보여. 그냥 쑥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쑥 넘어가. 그 문제 답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신경 써가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다른 거.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갑구. 자, 여기는 을구. 자, 다른 구를 두 개로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 지금 소유자는 김국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김국진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데, 자, 지금 2번에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를 잡고 있는 가등기권자 김구라가 자, 김국진과 예약을 걸고 순위 2번을 잡아놓고 가등기, 임시등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가등기라는 건 나중에 본등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따라 들어오면 이 가등기 날과 본등기 날 사이에 껴있는 애들은 말소시킬 수가 있어요. 가등기가 지금 2016년 1월 3일 날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율구의 저당권이 2017년 3월 5일 날 자, 제 305호 접수번호로 들어온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 가등기보다 자, 2017년 305호니까 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등기가 당장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 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가등기는 갑구의 2순위고요. 자, 여기 저당권은 을구의 1순위니까 1순위니까 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순위 번호로 비교할 게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번호다? 접수 번호다. 자, 접수 번호다. 이 접수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 선순위인지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순서를 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게 실제로 자, 접수 번호만 보면 안 돼요. 이 접수 번호는 해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몇 년도 접수 번호인지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되게 자,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실제로 등기부 증명서를 쫙 떼어가지고 등본 떼어서 보다 보면 갑구가 한참 가다가 을구는 저 뒤에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갑구와 을구 이등기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경 써서 찾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잘 안 보이는 게요. 잘 보세요. 짠. 네, 뭐가 바뀌었어요? 네, 어떤 분은 색깔이 바뀌었다는데, 자, 제가, 눈에 띄려고 색깔도 바꿨고, 저 해커스 색깔 녹색으로 바꾸면서, 자, 연도를 바꿔버렸지. 연도를 바꿔버리면 이 가등기는 이 저당권보다 늦게 들어온 게 되죠. 자, 저당권이 2017년, 자, 3월
305호 접수번호로 이게 돈을 못 받았다고 경매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 가등기가 2018년도 나중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말소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소될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처럼 싹 바꿔봐요. 노란색이죠. 예. 이 경우는 2016년에 가등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경매를 한다고 해도 끄떡없겠지. 오히려 얘가 본등기를 치면 얘가 말소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갑구, 자, 여기는 을구, 서로 다른 구에 두 개 등기를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다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욕심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자, 순서를 따질 때 어떻게 같은 구에 두 개 등기는 뭘 봐라? 순위 번호를 보고 순서를 따져봐라. 다른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자,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딴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 이건 정말 어이없지만 정말 중요하고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맞추시라고 드리는 거 이거는 출제자들이 이거 하나 맞추세요라고 드리는 건데 굳이 거절해. 왜? 익숙치 않으니까 뭐 번호를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갓순다접 이렇게 해서 일단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부기등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뭐 이건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다. 1번, 자, 2번, 요런 게 주등기예요. 3번 주등기인데, 여기 갑자기 2-1이 들어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갑자기 2-2가 들어와. 자, 그리고 3이 들어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이 셀까요? 3이 셀까요? 순서를 따지자면, 2-1은 2순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번보다 선순위로 취급하는 겁니다. 날짜가 더 나중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요거 2번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기등기로 돼서 주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과 2-1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 상호간에는 그 순서를 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고, 자, 부기등기 자기들끼리 순위는 그 순서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정말 중요하죠. 가등기를 먼저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이 본등기 순위는 자,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등기는 나중에 들어오면서 순위 번호를 쓰지 않아요. 가등기가 써는 그 순위 번호를 그대로 샥 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돼 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나 본등기 시 이때 물권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자, 물권 변동. 내 거가 되는 시점은 본등기 시를 기준으로 내 거가 되는 것이지 가등기 시 때 내 거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로 따라가지만 물권 변동 시점은 본등기 시로 보는 거죠. 요거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번 시험에도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이 되는 거고 이 본등기 순위는 과거 가등기 걸어놓은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껴있는 제3자들이 있었다면 걔네들은 말소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이제 가등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선 요 정도까지만 순서에 따라서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다음 주에 가등기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복등기 지난주에 서태웅 뭐 이렇게 강백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회복됐다 그러면 불법 말소를 살린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쭉 권리가 유지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소가 없었던 것 같은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 확정적 효력. 얘네들은요, 이렇게 판례고 또 법 조문이고 하기 때문에 자, 이 개별 등기 순위 순서를 따지는 요 원칙들.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잘 나오기도 하지만 하급 문제로 내는 거야. 하급 문제. 이거는 정말 뭐 여러분이 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꼭 맞추셔야 될 이런 지문들입니다. 자, 요 정도 효력 받고요. 자, 그 다음 추정적 효력 이런 효력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자, 제가 하나 찍어 드리자면 가등기. 자, 좀 전에 했었죠? 임시등기예요. 임시등기. 가등기. 자, 여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예약이 있을 것으로 법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가등기는 그냥 순위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력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셔야 돼.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그때는 좀 세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뭐 이렇게 한번 써놨는데 요건 조금 진도 나가서 우리 12월 달 기본소 과정 넘어가면서 그때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번 달에는 좀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공신력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사실 이거 설명하자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얘기도 길어지고 좀 그런데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아직 없다로 끝이에요. 그냥 더 자세한 얘기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공신력은 없다, 공신력은 없다 이 정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신력 없는 거는 그냥 상식이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좀 있으면 공신력 얘기를 몇 가지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몇 가지 사례를 실제로 뉴스에 몇 개 남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공신력 없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한 얘기죠. 자,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자, 즉 물권 변동이 되려면 자, 뭐가 필요하냐? 이런 유효 요건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특수한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민법 시간에 많이 하시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많이 할 건데요. 자,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자, 잡아드릴게요. 자, A가 부동산 소유자고요. 자, B한테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했으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또 C한테 또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도 가능해요. 아직 내 거가 아니지만 나중에 받아다 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는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래 놓고 나서 등기를 자,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한 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서 자, 원칙적으로 여기서 자, 2번 B, 3번 C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1번 A에서 자, 2번 C로 한 번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B가 생략된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민법 이론에 따른다면 본인들 당사자들이 다 합의했으면 뭐 막을 수 없는데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아니, 3자가 다 합의했다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나왔어.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민법 원리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희한한 말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야? 그럼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 안 하면 과태료. 60일 이내 해. 안 하면 과태료.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복잡한 원리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꼭 해. 안 하면 과태료. 이렇게 버리니까 그럼 중간에 그냥 못하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법이 나왔는데도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거 꼬박꼬박 등기하고 넘기라고 했는데 생략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요? 판사님 이거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간 거야. 자, 소송이 들어가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거의 없죠. 그래서 하지 말라.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라고 특별법이 나오긴 했지만 기왕에 등기가 넘어가 버렸으면 이걸 무효라고 해버리면요. 말수하고 자, B를 넣고 C를 넣고 결론은 다시 똑같이 돌아올 것이단 말이에요. 서로 헛수고니까 기왕 된 등기 자체는 유효로 그냥 놔두고 중간에 뭐 법에 위반되는 애들이 있으면 처벌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법대로 한다라고 해도 사실 편법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진 않습니다.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3자 합의만 있으면 전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직접 청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라서 못하게 돼 있는데 기왕 했으면 자,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은 유효로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하여튼 여러분이 외우세요. 중간 생략 등기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 돼버렸으면 뭐 그때는 뭐 없었던 걸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냥 등기는 이제 됐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뭐 잘못된 애들 처벌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자, 요거 유효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중간생략 몰래 막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 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거를 생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허가 한 번 받고 여기도 허가 한 번 받고 허가를 2번 받을 거잖아요 원래. 근데 슉 넘기면서 허가를 한 번밖에 안 받았대. 이거는 너무한 건데 니네 이것까지는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어쩔 수 없다. 이거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적법한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좀 봐주려고 그래도 니네 너무 선을 넘었지 않냐? 이런 소리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기왕 됐으면 무효는 아니라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자, 그건 안 되지. 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 요거랑 비슷하게 자, 결론이 난 게 이런 게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 자, 모두 생략 등기는 맨 앞에 등기를 생략했다는 뜻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A, B, C 중에 B를 생략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 생략 등기는 맨 앞에 사람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사람이 생략됐다는 건 미등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미등기.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집을 졌어. 자, 집을 짓고 나서 B한테 팔았어. 그럼 등기가요. 1번 A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번 B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1번 B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A가 생략돼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맨 앞에 첫 소유자를 생략해 버렸다라고 해서 모두 생략,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라는 이런 의미의 등기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 실질적으로 법률 관계에 부합된다면 자 그렇다면 실제 소유자가 B라면 그걸 무효로 하고 한다면 지워버리고 또 A 넣고 또 B 넣고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냥 넘어가자 이 소리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넘어가자.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 생략, 자 모두 생략, 자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왕 생략돼서 등기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면 다 뒤집고 해집고 이러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물론 처벌 걸리는 애들은 처벌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처벌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 거고 무효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무효등기의 유용이다라는 거. 자, 무효등기 유용.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중간 생략 등기랑 비슷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왕 된 거는 넘어가지. 뭐 이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결론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자,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뭐 이런 취지죠. 이 무효등기 유형은 이제 민법 시간에 많이들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조금 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번에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B 은행이 있어. 그죠? 자, B 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꿔줍니다. 1억. 자, 1억을 꿔줬다. 자, 꿔준 은행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돈 꿔줬으니까 받을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A는 돈을 꿨으니까 채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꾸는 계약을 한 거죠. 채권자, 채무자. 은행이 그냥 돈 꿔줄 리가 없잖아요. 당신 집 좀 잡아놓자. 라고 해서. 자, 이 부동산을 저당을 잡아놓습니다. 자, 이럴 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을 잡혀준 사람이니까 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렇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실 거. 이거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림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맨날 똑같이 그릴 거야. 맨날 똑같이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앞으로 편할 겁니다.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지금 B은행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을 꺼주면서 저 사람 집을 담보로 잡아놨다. 채권, 저당권은 분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부동산을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 등기부 등본을 띄우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나와요. 표제부에. 그리고 갑구에 A가 현재 소유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A가 현재 소유권자. 그 다음에 을구에 B가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저당권자로. 이 사람이 1억을 지금 꺼준 상태고, 자, 채무자는 A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사가 되셔서 등기부 등본을 딱 떴는데, 소유자네, 이 사람이 돈 껐나 보다. 은행이 지금 B가 저당권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네? 라는 걸 딱 읽어내면, 자, 요거를 딱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요. 자, 여기서 A가 돈을 갚아버린 거예요. A가 돈을 1억을 갚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변제. 돈을 갚았단 말이죠. 변제했다. 그러면 이 사람 B은행은요.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갚았으니까. 그죠? 채권이 없어지면, 자, 그 순간 저당권도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간 순서 잘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자,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돈을 갚아버리면 그 순간, 돈을 갚는 순간 채권도 끝났고 저당권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B은행은 저당권자가 아니게 돼요. 실제 저당권은 없어진 겁니다. 근데 등기관들이 그 순간 이 얘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관들은 등기소에서 사무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돈 갚은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들은 이 저당권 등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전화 받아서 알아도 안 지워줘. 그냥 냅둬요. 절차를 밟아서, 자,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러 오면 그 절차 보고 지워줍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밟아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는 돈을 갚아서 채권과 저당권을 소멸했는데 등기부에는 등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등기는 이제 무효 등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 등기.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자, 절차를 밟아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자동으로 말소해주지 못한다. 이거는 공동신청으로서 말소 신청을 넣어야 말소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직권으로 자, 말소해주지 않는다. 등기관이 자동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다. 이거는 따로 둘이 같이 와서, 자, 공동 신청을 통해서, 자, 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신청 말소에서 나서야 될 사람은 지금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이 사람이 A가 나서서 저 돈 갚은 거 아시죠? 같이 가시죠. 라고 해서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되고, 여기는 따라가 줘야죠. 돈 받았으니까 알아서 따라합시다. 라고 해서 말소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은행에서 돈 끄고 주택담보대출, 이게 보통 저당권을 잡아요. 주택담보대출. 만약에 이 돈을 계속 갚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다 갚는 날, 정말 꿈에 그리는 그날이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그래서 돈을 다 갚고 나면 자동으로 내 집에 있는 저당권이 샥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자, 돈을 다 갚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을 찾아가서 우리 말소를 해야 되는데 협조합시다 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우리 은행 거래하는 법무사가 계신데 거기다 수수료 좀 주면은 깨끗하게 지워드릴게, 이렇게 돼요. 그거는, 자, 여기서 위임장을 써주니까 그 법무사가 대리로 말소 신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신청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셀프 등기를 한번 해보는 거 좋아. 어차피 돈 다 갚았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셀프로 말소 등기, 저당 말소 등기 하러 갈 건데 위임장 하나 써주셔. 그리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 필정보 내놓으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써줍니다. 은행에서 써줘요. 그거 담당 직원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그 위임장 갖고 가니까 공동신청으로 저당을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집 등기부에 저당이 싹 지워지는 거지.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네. 그죠? 저도 이제 저희 집 담보대출이 있어요. 예, 조금씩 갚는 중이긴 한데,
어찌됐건, 자, 이걸 다 갚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나서서 말소 등기를 요렇게 이제 공동신청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이 친구가 돈 다 갚고 나서 뭐 까먹었던지 또는 일부러든지 저당 말소하자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은행도 나서지 않아요.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채무자가 나서지 않으니까, 여기도 나서지 않으니까, 등기관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이걸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 둬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 나중에 이 친구가 돈을 또 끌라 그래. 또 꾸는 거죠? 예, 색깔 좀 바꿔볼까? 예. 또 끌라 그래. 돈을 또 끌라 그러면, 자, 은행이 뭐라 그랬어요? 저당을 또 잡읍시다 그러겠지.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 했어요? 그때 그 저당 이거 안 지웠거든요? 그대로 쓰면 안 될까? 이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등기는 처음에는 유효 등기로서의 저당권이었는데, 돈을 갚으면서 무효 등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다시 돈을 끄면서 그 등기를 다시 유효로 쓰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 등기를 또 한 번 쓰자. 자, 무효 등기를 또 한 번 쓰자. 요거를 유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용하자. 무효 등기의 유용 있죠. 요거는 편의상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무효가 됐던 등기를 다시 합의를 하고 다시 유효로 쓰도록 하는 것을 유용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우리 대법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권리 등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권리 등기. 자, 권리 등기라는 게 저당권도 권리잖아요. 자, 저당권이라는 권리 등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해관계인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만약에 여기 2번, 3번 권리자들이 쭉 있다. 이럴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없을 때는 옛날 등기를 유용해서 합의해서 또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대신에, 자, 끝난 건물, 멸실된 건물, 끝난 건물 등기는 옛날 건물 등기니까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신축 건물에 갖다 쓰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냐, 저 건물이냐라는 건물의 구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용이 안 된다. 그러나 권리 등기는 유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유효였던 저당권 등기죠. 처음에 돈 꺼주면서 저당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채권이 변제, 돈 갚았다. 돈 갚아서 돈 이제 갚을 게 없다. 소멸됐다. 채권이 소멸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저당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저당 등기는, 자, 무효니까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또 발생한 금전채권, 나중에 돈을 또 꾼 거지. 나중에 발생한 금전채권을 다시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 자, 요거를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용. 그죠? 판례는 권리 등기이고 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자, 이때는 유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 한 가지.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걸 인정한다. 끝. 자, 이 조건 두 가지. 권리 등기일 때 인정하고 제3자 없을 때 인정한다. 이 두 가지 요건만 맞는다면 다시 합의했으니까 그 등기 그냥 써. 이걸 원리 원칙대로 지웠다가 다시 했다 그러면 서로 피곤하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등기 유효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무효 등기의 유용에 관한,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요번 시간, 첫 시간은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등기 효력.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물권 변동, 또 두 번째는 대항력,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한 게 순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요거 외우시는 거.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라면, 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좀 전에 중간 생략 등기, 또 모두 생략 등기, 얘네들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기왕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유효로 봐주자.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거는 안 돼. 무효. 그죠? 무효 등기를 합의해서 또 쓰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다. 무효 등기 유용. 여기까지 첫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냥 계속 수업 들어주세요.